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범인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 범인이 여기 사는 줄 알아서 여기다가 고소장을 넣었는데 여기가 아니래. 내 고소장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응 여기 아니야 하면 제가 오늘 관악경찰서에 다녀왔어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제가 직접 변호사가 직접 고소장 들고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 고소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경우에 좀 수사관하고 좀 소통을 좀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피고인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피고인의 주소지가 뭐 바로 확인이 좀 될 경우에 그 고소장 들고 관할 경찰서로 다시 좀 이동을 하려고 제가 직접 가는 경우가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소장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고소 어디다가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뭡니까? 구별을 좀 해야 될 건데 소장을 넣는 거는 민사죠, 민사. 금융치료. 민사 관할을 물어보시는 거고 고소를 어디다가 해야 돼요? 이거는 형사 관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좀 멋있는 말로 관할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전국에 있는 법원이나 이 경찰서 중에 그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내 소장과 고소장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이게 관할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관할, 이게 왜 중요할까? 이 관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관할에 맞춰서 소장 넣고 또 고소장도 넣고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데 넣었어. 그 범인이 여기 사는 줄 알아서 여기다가 고소장을 넣었는데 여기가 아니래. 또 여기가 관할인 줄 알았는데 민사소장을 잘못 넣었어. 그랬을 경우에는 관할의 문제로 인해서 뭐 이첩되거나 이송되거나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거나 좀 핑퐁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뭐 법원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이송되고 이첩되고 하면서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경찰서 업무 많이 밀려있고 법원에서 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지체되는 와중에 또 이제 또 시간이 좀 많이 끌리게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일단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막 핑퐁되다 보면은 뭐 근데 관할이 어디인지 내 지금 고소장이 어디 있는지 소장 어디 있는지 그거 파악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애써서 뭐 고소장 제출해놨는데 내 고소장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응 여기 아니야 하면서 딴 데서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다지 뭐 복잡해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법 기술적으로는 매우 좀 중요한 문제이고 뭐 관할 위반이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를 뭐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그런 차이가 좀 생기고 또 이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좋은 수준 높은 세련된 법률 서비스냐 아니냐 이게 좀 갈려질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뭐 관할 재판정, 뭐 토지 관할, 사물 관할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어려운 말 다 싹 빼고 여러분들이 좀 실무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만 그런 부분만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형사 고소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민사소송, 민사소장 어디에 넣는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표시해 둘 테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형사 고소를 할 때 형사 고소는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주소지 아니면 범죄지에 해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범인이 서울 서초구에 살면 그 관할인 서초 경찰서에 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놈이 서초구 살지만 범죄는 어떤 뭐 폭행행위나 뭐 사기행위는 뭐 관악구에서 했어. 그럼 관악경찰서나 뭐 강남경찰서에서 해도 되지만 거기도 뭐 관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찰 업무 분장이 웬만하면 그 주소지 기준으로 뭐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좋고 뭐 가능하면 핑퐁되는 경우로 좀 방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뭐 범인이 뭐 어디 지방이야, 부산이야, 뭐 포항이야 이래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피해자 진술하기가 너무 어렵다면은 일단 관악경찰서에 넣은 다음에 관악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까지 하고 이첩시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좀 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 피고소인 주소지에다가 고소장을 넣는 게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범인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범인이 사기쳤다 그랬는데 뭐 보이스피싱 했는데 뭐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범인 주소지가 뭐 여긴 줄 알았는데 딴 데였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범죄지를 알고 있다면 범죄지가 그 차선으로 관할이기 때문에 일단 범죄지 관할 경찰서로 가져가시고 범죄지도 좀 애매하다. 범죄지가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를 어디서 뭐 일으킨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좀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시키면 일단 나중에 범인이 어디에 있다, 주소지가 어디다, 고소지가 어디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경찰서로 그 범인의 주소지 관할
관할로 이첩이란 걸 시켜줘요. 적법하게 뭐 관할을 이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범인 주소지를 모른다라고 해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좀 빨리 좀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소장 들고 와서 전화를 했는데 어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바로 그냥 뭐 분당 살고 있어요 하면 성남경찰서 뛰어가면 되고, 강남구 살고 있어요 하면은 관악경찰서에서 그냥 고소장 들고 그냥 뛰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경우도 있어요. 범인이 군인인 경우도 있어요. 네, 군인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군인은 관할이 좀 다릅니다. 예, 군사경찰이 관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대 군사경찰, 과거에 뭐 헌병이라 그랬죠. 예, 헌병이 좀 용어가 바뀌었는데 일본식 표현이라서 군사경찰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고인의 주소지가 뭐 아닌데 엄한 데에다 고소를 했다면은 일단 접수를 받고 이첩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고소장을 받는 당직 수사관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대략적으로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바로 뭐 여기는 관악경찰서 말고 서초경찰서에 접수시키세요 해서 거기로 가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면은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이첩하는 절차가 며칠에서 뭐 한두 주 걸린 경우가 있고, 최근에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찰도 좀 뭐 업무 분장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소장 접수하려면 바로 고소장 들고 그 관할 경찰서로 뛰어가서 접수시켜버리는 게 제일 빠르긴 빠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범인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범죄지라든가 부수적인 관할을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마저도 없으면은 가까운 경찰서 가서 수해달라, 이첩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사 소장 넣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형사는 관할 위반했다고 해서 이첩된다고 했잖아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관할을 위반하면 이송이 돼요.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는데 이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관할에 맞춰서 소장을 넣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피고의 주소 관할지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피고가 서초구 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거기다가 소장을 넣어야 되겠죠. 피고인이 제주도 살면은 제주지방법원이겠죠.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넣어야 적법하게 그 관할에 맞게 소장을 제출하신 거고요. 근데 다만 민사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조금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 전세, 월세, 임대차 이런 부동산 관련 소송이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소송은 그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목적 부동산이 공덕동에 있다고 하면 뭐 서부지방법원이 되겠죠. 뭐 제주도에 있다고 하면은 제주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소장을 넣어야 적법하게 이제 소 제기가 되는 겁니다. 또 애초에 의무 이행을 원고의 주소지에서 하기로 한 경우가 있어요. 배달이 오기로 했다거나 돈을 갚기로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관할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원고는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겠죠. 또 사무소나 회사에 뭐 영업지가 있으면 그 영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영업소가 있는 그 회사 주소지, 그 주소지에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넣으셔도 됩니다. 또 형사 관할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불법행위지,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있죠. 그럼 불법행위를 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장소,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뭐 특별한 경우들이 뭐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허법원이라든지 특별히 뭐 정해놓은 관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확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이혼이나 이런 상속 같은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좀 아시고 거기다가 넣는 것이 좀 정확합니다. 이런 민사 소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제출하실 때는 뭐 법원 민원실로 내시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실 때도 뭐 땡땡 법원으로 뭐 제출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영상에서 뭐 가능하면 전자소송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직접 제출해도 전자소송을 변호되니까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관할 법원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전자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최근에는 뭐 법원 민원실 이용해서 소장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소송을 좀 이용하자.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이 고소 어디예요? 뭐 소장 어디 넣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쭉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런 게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착오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헛수고를 좀 많이 하게 되니까요. 이게 좀 핑퐁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고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알기 힘든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처음부터 좀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내 고소장이나 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능하면은 실전에 가까운 법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